그림과 같이 15개의 자리가 있는 일자형의 놀이기구에 5명이 타라고 할 때 5명이 어느 누구와도 서로 이웃하지 않게 타락률. 자, 이웃하지 않게 타는 거. 일단 전체 경우를 구해보면요. 5개, 15개가 15개 중에서 5개를 선택을 해주는데 사람이 다 다르죠. 다르면은 15P5가 됩니다. 15P5분해요. 그 다음에 우리 이웃하지 않는 거 이거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제가 보통 푸는 방법은요. 끼워 넣기로 하겠습니다. 끼워 넣기. 이웃한다 그러면은 묶어 생각하고요. 이웃하지 않는다 그러면 끼워 넣기. 이게 일반적인 접근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웃하지 않으려면 자리를 나머지 이렇게 10개가 있겠죠? 10개를 먼저 배열을 해요. 빈자리이기 때문에 나열하는 방법이 그냥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중간중간에 끼워 넣으면 돼요. 끼워 넣으면 되는데 이 10개면은 앞에서부터 끼워 넣기 맨 끝에까지 있으니까 끼워 넣을 수 있는 공간이 11개가 돼요. 11개 중에서 5개를 끼워 넣으면 된다. 11, 근데 P5. 사람이 다 다르면은 P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 곱하기 11 P5니까 이게 분자에 들어가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이거 뭐 사람이 똑같나 똑같은지 다르든지 뭐 어차피 똑같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요. 그냥 C로 해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일단 좀 불안하면은 정확히 P로 하는 게 나아요. 계산을 해보면 15P5 자, 15부터 시작해서 15, 14, 13, 12, 11 이렇게 되겠죠? 5개 11P5는 11부터 5개 11, 10, 9, 8, 7 이렇게 되겠네요. 약분하면 되겠죠? 일단 11이 이렇게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7은 요거 14랑 약분되면 2 되겠네요. 그 다음에 15가 5가 있는 게 여기 있네요. 5로 나누면 5, 3, 15, 5, 2, 10 이렇게 되고요. 2면 또 이렇게 지워지겠네요. 다 지워졌죠? 12하고 8 그리고 4로 나누면 4, 2, 8, 4, 3, 12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3은 또 9랑도 약분되겠죠? 약분되면 3 그리고 3, 3 또 되겠네요. 이렇게 그러면은 다 된 것 같죠? 분모에 살아남은 게 이거 13이고요. 분자에는 살아남은 게 이거 2 하나 살아남았네요. 13분의 2가 답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어느 동호회 회원 21명이 5인승, 7인승, 9인승 차 세대에 나누어 타고 여행을 떠나려고 한다. 현재 5인승, 7인승, 9인승 차에 각각 4명, 5명, 6명이 타고 있고 A, B를 포함한 6명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이 6명을 차 세대에 임의로 배정할 때 A와 B가 같은 차에 배정될 확률은 얼마냐를 묻고 있습니다. 보니까요. 자, 5인승 차에 지금 4명이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명 더 탈 수 있겠죠. 7인승 차에 5명 타면 여기는 2명이 더 탈 수 있고요. 9인승 차에 6명이 타고 있으니까 3명이 더 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1명, 2명, 3명 이렇게 더 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총 A, B를 포함한 6명이 더 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자리가 지금 이거 하나, 여기는 2개, 이 차에는, 이쪽에는 자리가 3개 있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나눠보면은, 그냥 빈자리가 6개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빈자리가 6개 있고, A, B가요, 여기서 같이 앉거나 이쪽에서 같이 앉는, 이런 경우를 세면 되는 겁니다. 그럼 전체 경우의 수가요, 자, 6명이에요. 6명을 일렬로 쭉 나열하는 거. 6팩토리얼입니다. 6팩토리얼. 분의 A, B가 자, 이웃에 있으면서 꼭 이웃할 필요는 없겠는데 같은 차에 타는 거니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자리가 하나니까 같은 차가 탈 수가 없고 여기 볼게요. 이쪽에 A, B가 있는 경우 이렇게. 자, 이렇게 A, B가 앉을 수도 있고 B에 이렇게 앉을 수도 있겠죠? 자, A, B가 앉았어요. 만약에 A, B가 이렇게 앉으면은 나머지 4명은 마음대로 앉으면 되죠. 4팩토리얼 이렇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A, B 앉는 경우 곱하기 2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이쪽에 A, B가 이렇게 앉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A, B가 앉아도 나머지 4자리 앉는 거는 4팩토리얼. 그러니까 4팩토리얼은 다 공통으로 들어갈 거예요. 들어갈 거기 때문에 A, B가 앉는 가지수만 구하면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2가지 나왔죠? A, B, 여기서 A, B, 여기 A, B. 다 이쪽 차에 타는 거죠? 이렇게 있고, 여기 BA로 바뀌어도 되죠? 여기서는 이제 6가지. 2가지, 6가지, 총 8가지. 그래서 곱하기 8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 문제에서 보면요. 여기서 좀 이 자리가 뭐 구분이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그쵸? 자, 없죠. 없지만 우리가 확률을 계산할 때는 일단은 다 다른 걸로 보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지금 이렇게 다 다른 자리로 본 거예요. 다른 자리로 보고 계산하는 게 제일 안전하고요. 그리고 이 문제에서는 이 구분을 안 해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확률에서 좀 어려운 내용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뭐 6시 2분에 뭐 4시 2가 있어요. 확률이 이런 식으로 계산이 돼요. C로 했다는 거는 구분이 안 가는 거죠. 6개 중에 뭔가 2개를 선택하고 이거 중에서 4개 중에 2개 선택하는 거. 근데 요게 여기 P로 봐도요. 6P2분의 4P2 이렇게 봐도 결과는 똑같아요. 당연히 경우의 수 문제에서 6C와 6P는 당연히 다르지만요. 확률 문제에서 이렇게 같아집니다. 그리고 계산할 때는요. 보통 이제 확률 문제에서 계산할 때 요게 더 계산이 편한 경우가 많아요. 이건 나누기가 있잖아요. 나누기 없죠. 그래서 오히려 순열이 더 편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요. 제가 만약 이걸로 본다 그러면 이게 분할 분배 문제가 돼요. 좀 설명할 게 좀 많을 수 있는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분할 분배 문제는요. 문제 유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분할만 하고 그냥 끝나는 게 있어요. 문제 자체가. 분배를 안 하는 게 있고요. 분할을 한 후에 분배를 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런 게 있고요. 요거를 풀어도 되지만은 분할과 분배가 동시에 같이 일어나는 거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면 좀 쉽게 더 풀 수 있어요. 문제를. 이거를 뭐 위에 이걸로 볼 수도 있습니다. 볼 수 있는데 이걸로 하면 좀 뭔가를 나눴다가 다시 곱하는 과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이 세 가지 분할과 분배가 동시에 일어나는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접근을 하면은 좀 더 쉽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요거 분할 분배 문제를 풀어보면요. 분모가 이렇게 돼요. 6명을 자, 하나, 둘, 세 개로 분할합니다. 분할해보면 6C1, 6C1 곱하기 하면 5C2 곱하기 3C3. 분모는요, 뭐 요걸로 보든 요걸로 보든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6명 중에 1명, 2명, 3명 하면 이게 똑같은 게 없죠. 분할하는 것도 이거고요. 이거 분배하는 게 한 가지 나옵니다. 얘는 한 명은 무조건 여기 타야 되니까요. 2명은 여기 타야 되고 3명은 여기 타야 되기 때문에 분배하는 걸 하나.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분할과 분배가 동시에 일어나는 걸 입장에서 볼 때는 6명 중에 1명을 선택해서 바로 그냥 여기 앉혀버리는 거예요. 벌써 분배될 게 지정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2명 뽑아서 바로 이쪽에 3명 뽑아서 바로 이쪽에 하면 이거 곱하기 1 안 하면 되겠죠. 이렇게 안 하고 분할과 분배가 동시에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분자를 보겠습니다. 분자는 자, A, B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크게 두 가지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 이쪽에 있을 수도 있죠. 먼저 A, B가 자, 여기 여기에 타는 경우를 볼게요. 자, 여기에 타면은 나머지 4명이 이렇게 타면 되겠죠. 4명 중에 1명 4C1 4명 중에 1명을 뽑아서 바로 여기 태우는 거예요. 이게 분할과 분배 동시에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나머지 3C3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겠죠. 이렇게. 이게 끝난 거예요. 분할과 분배 동시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더하기. 자, 이번에 이제 AB가 이쪽에 타는 경우를 볼게요. AB가 벌써 여기 들어갔어요. 그럼 나머지 4명 중에 한 명 선택해서 여기 태워요. 4C1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요. 나머지 이제 3명 중에 2명 선택해서 여기에 태웁니다. 3C2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여기 태우면 되겠죠? 1C1 분할 분배 동시 입장에서 보면 여기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면 쉬운데 만약에 얘를 요걸로 여기 있잖아요. 이거 분할과 분배가 분할한 후에 분배하는 걸 입장에서 볼 때는 분할만 할 때는 하나하나 하기 똑같죠. 똑같기 때문에 자 2팩으로 나눠야 돼 이렇게. 나누고 나서 어차피 또 하나하나 하기 때문에 이게 한 명이 이쪽 타는 경우가 있고 이게 서로 바뀌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곱하기 또 2팩 해야 됩니다. 그쵸? 근데 이 과정이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할 분배를 우리 동시에 할 수 있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이걸로 가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굳이 나누고 곱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분할 분배 동시 크게 이게 세 가지로 풀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거 계산하면 결과가 이렇게 똑같이 나옵니다. 계산해 보면요. 4팩토리얼 이렇게 약분되고 나면 6 곱하기 5만 나오겠죠? 2로 약분하면은 4. 여기는 3. 15분의 4가 되겠네요. 자, PQ인데 P의 10배, 분모의 10배 해주고 분자 더합니다. 10배 해주면 150에 4 더하니까 최종 답은
154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사건 A, B에 대하여 자, A교 B의 여집합의 확률, 그 다음에 P,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확률. 자, 원래는 이게 뭐 A와 B의 여사건의 곱사건입니다. 근데 그냥 집합처럼 얘기를 할게요. 6분의 1이고 A 합집합 B의 확률이 3분의 2일 때 A 값을 구하시오. 확률 문제지만요, 우리 원소, 집합에서 원소 개수 구하는 거 있잖아. 그거랑 똑같이 풀면 됩니다. 원소 개수 구할 때 우리가 접근 방법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놓고 문제를 풀죠. 얘도 똑같이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그려놓고 문제를 풀면 돼요. 자, 두 개가 있죠. A, B. 이때 확률이기 때문에 전체 확률은 얼마다? 합인 1이 되면 됩니다. 이것만 생각하고요. 함수, 그러니까 집합 문제랑 똑같이 풀면 됩니다. 이건 A, 차집합 B랑 같죠. 교집합의 여집합은 차집합. 그래서 A 빼기 B, 순수한 A 이쪽입니다. 이게 지금 A, B라고 하면요. 여기 6분의 1이고요. 여기 6분의 1. 요거는 B-A가 되겠죠? B 차집합 A. 같은 거니까 여기 6분의 1. 이쪽도 순수한 B쪽 6분의 1. 그 다음에 A 합 B가 3분의 2. 요거 두 개 이렇게 전체 합집합에 해당하는 게 3분의 2가 됩니다. 그럼 요 교집합 구할 수 있겠죠? 3분의 2에서 이거 두 개 더한 거 빼면 되겠죠? 3분의 2에서 6분의 1 더하기 6분의 1 하면 3분의 1 되겠네요. 빼주면 3분의 1. 가운데가 3분의 1이 됩니다. 나왔네요. 그죠? 답은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부터 7까지 자연수 중에서 임의로 서로 다른 3개의 수를 선택한다. 선택한 3개의 수의 곱을 A, 선택하지 않은 4개의 수의 곱을 B라고 할 때 A와 B가 모두 짝수일 확률을 구하시오. 일단 7개 중에서요 3개의 수를 선택하죠. 7C 3분의 이렇게 들어갑니다. 보니까요 짝수 홀수냐가 문제가 되는데 짝수는 2, 4, 6 이렇게 있고요. 홀수는 1, 3, 5, 7 이렇게 4개가 있네요. 자, 이 중에서 3개를 선택하는데요. 곱한 게 A, B인데 A와 B가 모두 짝수. 자, 짝수면 우리가 3개를 선택하는데 짝수가 이쪽 3개, 만약에 4개를 선택을 해요. 이렇게. 이거 선택하는 거 A 입장에서 보면요. 이 짝수 3개 중에서 1개가 들어가거나 또는 2개가 들어가면 되겠죠. 짝수가 3개 들어가면 이쪽이 짝수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 3개 중에서 짝수가 1개거나 2개만 들어가면 됩니다. 경우의 수를 구하면 되겠죠. 먼저 1개 들어가는 경우요. 3개 중에 하나 뽑아요. 3C1. 그리고요. 짝수가 1개 뽑으면 나머지 2개는 홀수에서 뽑으면 되겠죠. 4C2가 되겠죠. 그리고 요거 2개 뽑는 경우는요. 3개 중에서 2개를 뽑으면 3C2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하나는 홀수 중에서 뽑으면 되겠죠. 4C1. 요게 이제 분자로 들어가면 됩니다. 요 분자로요. 계산을 해보면 요거는 3, 4C는 6이에요. 3, 6, 18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3, 4, 12 그리고 더하면 31로 들어가면 되겠네요. 7C3 계산해보면요. 7, 6, 5를 3, 2, 1, 6 약분되겠죠? 5, 7, 5도 약분되겠네요. 이렇게 7분의 6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숫자 1, 2, 3, 4가 하나씩 적혀있는 흰 공 4개와 숫자 4, 5, 6이 하나씩 적혀있는 검은 공 3개가 있다. 이 7개의 공을 임의로 일렬로 나열할 때 같은 숫자가 적혀있는 공이 서로 이웃하지 않게 나열될 확률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나열을 하는데요. 같은 숫자가 적혀있는 공이 같은 숫자가 이거 4 하나밖에 없어요. 그쵸? 4. 이웃하지 않게. 그럼 이게 이웃하지 않은 것도 있고 반대 여사건에서 가면 이웃한 게 있죠. 어떤 게 쉬운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이웃한 게 좀 쉽겠죠. 그래서 이거는 여사건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에서 반대 확률을 빼주면 되겠죠. 일단 7개의 공을 일렬로 나열합니다. 7개 나열하는 건 7 팩토리얼 이렇게 돼요. 서로 다 다른 겁니다. 7 팩토리얼 중에 자, 우리 여사건 자, 이웃한 거 볼게요. 요 4가 요 4랑 이거 색깔 다른 거니까 4 다시라고 할게요. 다시자 붙이면
4와 4-가 이웃한 거. 이웃하는 거는 우리 이렇게 묶어서 생각하죠. 이렇게 묶어서. 묶어 나머지들. 전체가 지금 7개. 7개니까 2개 묶었으니까 6개가 되겠죠. 자, 이 6개를 나열하는 게 6팩토리얼. 그리고 이 안에서 이 2개가 자리 바꿀 수 있죠. 곱하기 2. 이게 이웃한 경우입니다. 계산하면 되겠죠? 6팩토리얼 약분하면은 7분의 2. 1에서 7분의 2 빼면 7분의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분자분모 이렇게 더하면은 답은 12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방정식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9를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정수 a, b, c 모든 순서상 중에서 임의로 한 개를 선택할 때 선택한 순서상이 a가 2보다 작거나 또는 b가 2보다 작은 걸 만족시킬 확률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a가 2보다 작거나 또는 b가 2보다 작아요. a가 2보다 작은 거 하고 b가 2보다 작은 거 하다 보면은 겹치는 게 생기죠. 그래서 이거를 하는 것보다는 여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사건. 반대로 뭐냐면 a가 2보다 크거나 같고 여기가 그리고로 바뀌겠죠. 그리고 b도 2보다 크거나 같다. 요게 더 쉽겠죠. 여사건 문제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에서 여사건을 빼면 되겠죠. 여기서요. 해를 하나 선택하는 게 해의 개수가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의미 아닌 정수가 0 또는 자연수가 되겠죠. 이거 중복조합의 기본 문제죠. 자, 이거 공식처럼 외우려고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덧셈에서 어떤 수수 나왔을 때 0 또는 자연수면은 중복조합이다. 여기 선택할 수 있는 게 A, B, C 3개고요. 9번 선택하는 겁니다. 3H9. 그래서 전체가 3H9가지. 이렇게 돼요. 자, 그 중에서요. A가 2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B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한번 더 쓸게요. 이렇게 있는데요. 자, 원래는 이제 0 또는 자연수면 그냥 3H9가 되는데 이제 요 조건을 만족시키다 보면은 2보다 크거나 같다. 이 이상이 되기 위해선 처음에 시작할 때 얘가 벌써 2개를 주고 2개씩 주고 시작하면 되죠. 9개 중에서 2개를 주고 나면 나머지 몇 개만 5개만 A, B, C가 나눠 가지면 되는 거죠. 이거는 3H5가 분자에 들어가면 되겠죠. 3H5 계산을 해보면요. 이건 C로 바뀌면 7C5는 7C1 같고요. 7 곱하기 6을 2로 나누니까 3, 7은 21. 여기는 분자는 21이고요. 3H9는요. 이거는 더하면 12에서 1 빼주면은 11C9. 11C9는 11C2와 같고요. 11 곱하기 10을 2로 나눕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약분되면 5니까 55. 얘는 55. 1에서 55분의 21을 빼면요. 55분의 34. 이렇게 되겠네요. 약분은 안 되고요. P랑 Q 분자분모 더하면은 89가 최종 답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A, B 두 사람이 탁구 시합을 할 때 한 사람이 먼저 3세트를 이기거나 연속하여 2세트를 이기면 승리하기로 한다. 각 세트에서 A가 이길 확률은 3분의 1, B가 이길 확률은 3분의 2이다. 첫 세트에서 A가 이겼을 때 이 시합에서 A가 승리할 확률은 P분의 Q이다. 구하는 문제입니다. 벌써 지금 A가 이겼죠? 표현을 해볼게요. 이기는 경우. A가 맨 처음에 이겼어요. 그 다음에 A가 이기면 끝나겠죠. A가 이기겠죠. 자, 요거는 벌써 여기 일어났을 때 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칸을 걸을게요. A가 벌써 이긴 거고요. 두 번째 A가 이기면 이제 A가 이기게 되고 확실하게. 그 다음에 첫 번째 A가 이긴 상태에서 B가 이겼어요. 두 번째 게임을. 세 번째 게임에 다시 자, A가 이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게임에 A가 이기면 자, A가 승리하겠죠. 이 경우가 될 거고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A, 두 번째 게임에 B, 세 번째 게임에 A, 네 번째 게임에 다시 B. 그쵸? 두 번씩이겠죠? 다섯 번째 다시 A 해도 A가 이기는 거죠.
그 다음에 A, B, 그 다음에 이제 A는 다 있어요. 요게 B가 되면은 B가 이기는 거니까 이건 안 되겠죠? 더 이상 나오는 게 없네요. 그래서 요거 세 가지 경우만 생각해 주면 됩니다. 각각의 확률을 구해보면요. 자, 여기는 벌써 이루어진 거고, 요 뒤로, 요쪽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A가 이길 확률이 3분의 1. 이렇게 되고요. 3분의 2에 3분의 1, 3분의 1 되겠죠? 3분의 2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그 다음에 요거는요, 3분의 2가 두 개 있죠? 3분의 2의 제곱. 그 다음에 A가 3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거를 다 더하면 되겠죠? 이런 경우 또는 이런 경우, 이런 경우. 다 더하면은 됩니다. 통분을 해보면요. 지금 3이 분모가 4개 있죠? 3의 4제곱, 81로 통분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3의 세제곱, 27 곱하면 되니까 27이고요. 여기는 2에 3 한 번씩 더 곱해야 되니까 2, 3, 6. 요거는 2의 제곱, 4만 되네요. 이렇게. 81분의 10, 27 더하면 37. 그래서 분자분모 더하면은 118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와 영희는 볼링샵에서 두 게임을 연속하여 이기는 사람이 우승하기로 했다. 매 게임마다 철수가 영희를 이길 확률, 철수가 이길 확률이 3분의 2. 그럼 영희가 이길 확률은 3분의 1이 되겠죠. 다섯 번째 게임에서 철수가 우승할 확률은 P분의 Q이다. P는 서로서인 자연수이고요. P 플러스 Q의 값 구하라. 비기는 경우는 없다. 그럼 철수 입장에서 볼게요. 철수 입장에서 이기면 제가 동그라미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연속해서, 연속에 두 게임을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데, 다섯 번째 게임에서 철수가 우승을 해야 돼요. 1, 2, 3, 4, 5가 있는데, 여기서 우승이 되려면, 연속해서 두 번 이겨야 되기 때문에, 네 번째 게임하고 다섯 번째 게임을 이겨야 되겠죠. 그쵸? 그러면 그 전에는 져야 되겠죠. 그쵸? 이기고 이겼으면 벌써 네 번째 끝난 거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여기 두 번째 게임 이렇게 지면은 두 번 다 졌다는 거는 이게 B가, 영희가 우승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경우는 안 되겠죠. X 들어갈 수 없고, 동그라미, X 계속 교대로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확률만 구하면 되겠네요. 자, 요거 질확률, 아까 이길 확률이 3분의 2, 질확률은 3분의 1이 되겠네요. 요거는 3분의 2 이길 확률, 질확률은 3분의 1, 이길 확률 3분의 2, 3분의 2. 이거 다 곱하면 됩니다. 독립시행의 확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2, 3, 3이 지금 5개죠? 자, 3의 4제곱이 80이래요. 3 한번 곱하면 되겠죠? 243 이렇게 되고요. 분자는 2가 3개, 8이 되겠네요. 약분은 안 되죠. 다 3이고 2기 때문에 약분되는 거 없습니다. 그리고 분자분모 이렇게 더하면요. 이렇게 분자분모 더하면은 251이 최종 답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방정식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10을 만족시키는 음이 아닌 정수 x, y, z의 모든 순서상 중에서 임의로 한 개를 선택한다. 이거는 일반적인 중복조합 문제가 되겠죠. 음이 아닌 정수 0 또는 자연수의 합이 10. 기본적으로 3, h, 10이 됩니다. 선택할 수 있는 거 세 종류의 10번 선택해주면 되는 겁니다. 선택한 순서상이 이 값이요 0이 아닌 것을 만족시킬 확률은 P분의 Q이다. P 플러스 Q 값 구하시오. 전체 가지수가 이거고요. 이 중에서 이게 0이 아닌 거를 고르는 겁니다. 0이 아니라는 거는 얘가 0이 아닌 것, 즉 X랑 Y랑 다르면 되고요. 또 Y랑 Z랑도 다르면 되고요. Z랑 X랑도 다르면 되겠죠. 그러니까 X, Y, Z가 다 다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때 이거를 구할 건지 이게 좀 많다 싶으면 6건을 구해서 빼도 되겠죠. 제가 보니까 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해보겠습니다. 일단 3H10을 계산을 해보면 이거는 더하고 1 빼주면 12C 10 12C 10은 12C 2랑 같죠? 12 곱하기 11 나누기 2 해가지고 66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경우 볼게요. X, Y, Z가 다 다른 경우.
지금 보면은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10인데요. 다 다른 경우요. 일단 0부터 되겠죠? 0, 그 다음에 y가 1이면 9. 일단 크기 순서 커지는 것들만 쭉 보고요. 나머지 거 배열을 하겠습니다. 0, 1, 9, 그 다음에 0, 2면은 8. 3이면 하나씩 줄어들면 되겠죠? 4면은 6. 자, 5는 안 되죠. 같은 게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네 가지 이렇게 나오고요. 1로 시작할 때. 1, 그럼 2부터 1, 2, 7이니까 7 되면 되겠죠. 1, 2, 7, 1, 3, 6, 1, 4, 5. 자, 없죠? 그 다음에 2로 시작하는 거. 2로 시작하면 3부터 출발합니다. 2, 3, 5. 2, 4, 4는 안 되겠죠? 그럼 없고, 3으로 시작하면 3, 4, 5인데 벌써 10이 넘어가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예요. 8개의 이것들이 자리 바꾸는 거 가능하죠. x, y, z인데 이게 서로 바꾸는 거. 3팩토리얼이 이렇게 곱해집니다. 그래서 8 곱하기 3팩토리얼. 답이 그러니까 분모가 66분에요. 8 곱하기 3팩토리얼은 6이 되겠죠. 6이 약분하고 나면 11. 11분의 8. 분자분모 이거 더하면은 최종 답은 19가 되겠습니다. 자, 여사건도 잠깐 한번 보면요. 자, 여사건 예를 들어 x랑 y랑 이렇게 같아지는 경우. 같아지면은 예를 들어 요거 x, y 대신 x라고 하면 되겠죠? 2x 플러스 y는 10 이렇게 되는 경우. x가 0이면 y가 10. 1이면요. 1이면 8, 2, 3, 4, 5. 5면은 y가 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0부터 5까지니까 6가지가 나와요. 자, 6가지가 나오는데 x, y 같은 거 있고요. y가 z랑 같을 수도 있죠. z랑 x 같은 건 상황이 다 똑같죠. 똑같기 때문에 곱하기 3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중복되는 거 있으면 빼줘야 되는데요. x, y, z가 다 같아지는 경우. 이런 경우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다 더해서 10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중복되는 경우는 안 생깁니다. 그래서 그냥 이것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식을 쓰면은 아까 여기가 66분의 68, 48이었잖아요. 이거 36, 18이고 18하고 48 더하면은 66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1에서 만약에 식을 쓰면은 66분의 18 해서 계산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좌석표에서 이행 2열 좌석을 제외한 8개의 좌석에 여학생 4명과 남학생 4명을 1명씩 임의로 배정할 때 적어도 2명의 남학생이 서로 이웃하게 배정될 확률은 P이다. 70P의 값을 구하시오. 적어도 2명의 남학생이 서로 이웃한다. 근데 2명도 이웃할 수 있고 3명, 4명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여사건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에서 이렇게 빼주면 되겠죠? 1에서 여기에요. 남자 4명, 여자 4명이 8명인데 이게 다 다른 위치예요. 지금 1열행 원순열도 아닙니다. 다 다른 위치이기 때문에 그냥 8명 배열하는 게 8팩토리얼 이렇게 돼요. 8팩토리얼 분해. 그럼 남학생이 이제 이웃하지 않은 거 보겠습니다. 남자 4명, 여자 4명이기 때문에 남학생이 이웃하지 않으려면 여기 남자, 여기 남자, 남자, 남자 이렇게 하나씩 건너뛰어서 이렇게 앉는 거. 또는 이쪽에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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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 이렇게 앉는 경우. 두 가지밖에 없죠, 크게.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남학생 앉는 경우를 볼게요. 그럼 남학생 이렇게 앉는 경우가 4팩토리얼. 그 나머지 여학생들 이렇게 4개 앉는데 앉으면 되겠죠? 이것도 4팩토리얼 이렇게 돼요. 그리고 아까 여기가 아니라 여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앉는 경우도 어차피 상황이 똑같죠? 곱하기 2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4팩토리얼 나누고 나면은 8, 7, 6, 5만 남죠? 그래서 여기가 4팩토리얼이 4, 3, 2니까요. 8이 4하고 2 이렇게 약분되고요. 또 3도 약분되면 여기 2 되고요. 또 2도 이렇게 약분되겠네요. 그러면은 5, 7은 35 위에는 다 약분됐어요. 35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35분의 34가 되고요. 그 다음에 확률 곱하기 78이라고 그랬죠? 여기다가 70을 곱해주면
약분되면 2니까 2배 해줘서 68이 최종 답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상자가 n개가 있다. 상자 1은요, 흰 구슬 하나, 검은 구슬이 n-1개. 상자 2는 흰 구슬이 2개, 검은 구슬이 n-2개. 그래서 상자 2는 흰 구슬이 n개, 검은 구슬이 0개. n개의 상자에서 임의로 한 상자를 택하여서요, 2개의 구슬을 동시에 꺼낼 때 그랬습니다. 모두 흰 구슬이 나올 확률을 Pn이라고 하자. P10의 값을 구하시오. 뭐 10, 이거 하나만 구하는 거죠? n이 딱 10인 경우네요. 그러니까 10 대입하고 그냥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 여기 10 집어넣으면 9개, 검은 구슬. 흰 구슬 2개, 하나 더 빼주니까 8개, 이렇게. 해서 흰 구슬이 여기가 10개. 10개, 얘는 0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임의로 한 상자를 택하여 2개의 구슬을 꺼낼 때, 모두, 자, 흰 구슬이 나올 확률. 구해보면요. 맨 처음에 상자 1을 선택할 수도 있고, 뭐, 2 이렇게 있죠. 1을 선택할 확률은 이 상자가 지금 몇 개? 10개잖아요. 특별한 말이 없으면 상자 선택할 확률은 다 같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거 선택할 확률은 10분의 1 돼요. 이 상자를 선택할 확률이 10분의 1 곱하기. 자, 여기서요, 흰 구슬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요, 흰 구슬 2개 뽑을 수는 없겠죠? 2개의 구슬 꺼냈는데. 그래서 이럴 때는 곱하기 0 이렇게 되고요. 자, 요 경우는요, 이것도 상자 2번 상자를 선택할 확률도 다 10분의 1. 다 10분의 1 될 거예요. 10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나서, 자, 여기서 총 개수가 10개죠. 2개, 8개. 10개 중에 2개를 뽑는데 흰 구슬 2개 뽑을 확률. 그러면 10C 2분의 흰 구슬 2개죠. 2C2 이렇게 돼요. 요거 좀 많을 때는 규칙을 좀 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10분의 1은 다 공통으로 있겠고요. 자, 이것도 3개, 여기 7개니까 전체는 10개죠. 전체는 10개니까 10C2는 또 공통으로 다 들어갈 거예요. 분모는 다. 똑같이 10C2 들어가고, 분자가 흰 구슬 3개니까 여기만 3C2로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다 되겠죠. 마지막에 10개일 때도 써보면 10분의 1 곱하기 10C2분의 여기가 10C2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더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들을 다. 더해보면요, 10분의 1 공통으로 다 있고요. 또 분모에 10C2도 있죠. 이렇게 써볼까요? 10 곱하기 10C2분의 1은 이렇게 공통으로 있고요. 나머지만 써보면 2C, 3C에서 10C까지. 2C2 더하기 3C2 더하기 4C 땡땡땡 10C2까지. 요거는 이제 이항계수 성질입니다. 요거를요, 맨 처음에 이거 덧셈 해주려면 요거 2C2가 1이죠. 2C2가 1인데 이거 3C3으로 이렇게 바꿔도 어차피 1이죠. 똑같아요. 그럼 이렇게 두 개 더한 거, 이렇게 두 개 더하면은 3C2 더하기 3C3 연속된 거 4C3 이렇게 됩니다. 요거 두 개 더한 게 4C3. 요거하고 더해진 거, 얘하고 이 숫자를 잘 보세요. 3, 2, 4, 3. 3, 2, 4가 되고 2가 3이 됐죠? 그 다음에 요거까지 이렇게 해줍니다. 지금 4C 더하기 4C3 해주면 5C3 이렇게 돼요. 또 하나 커지고 하나 커졌죠? 쭉 가서 얘까지 더해주면 이렇게 더해주면은 하나 커져서 11C, 이것도 하나 커지면 3. 다 더한 게 11C3이 됩니다. 그러면요, 이거 10 곱하기 계산해보면요, 10C는 10 곱하기 9를 2로 나눈 거고요. 11C3은 11, 19 나누기 3, 2, 1 이렇게 됩니다. 계산해보면 여기 19, 19가 똑같이 있네요. 이렇게 19 사라지고 이렇게 분모에 2도 있죠. 이렇게 지우고요. 더 이상 되는 거 없으면은, 자, 요거랑 이렇게 곱해가지고 분모로 가는 겁니다. 3과 10 곱해서 30. 그 다음에 나머지는 11. 이렇게. 30분의 11.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 2, 3, 4에서 3n, n은 자연수의 숫자가 하나씩 적혀있는 3n장의 카드 중 임의로 꺼낸 2장의 카드에 적혀있는 두 수를 각각 A, B라고 하자. B가 더 크고요. 3A가 B보다 작은 확률을 Pn이라고 할 때
다음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pn의 값을 구하는 과정이다. 3n장의 카드 중에서 2장의 카드를 꺼내는 경우의 수는 3nc2이다. 뭐 3n장 중에 2개 꺼내는 거 3nc2죠. 3a가 b보다 작은 경우에는 b는 3n보다 작거나 같으므로 가장 큰 게 3n이죠. 3n보다 작거나 같으므로 a값 범위. 여기서 a값 범위는요. 3으로 나누면 되겠죠. b의 범위를 3으로 나누면 돼요. b값. 요거를 3으로 나누면 되겠죠. 3분의 b니까. 그럼 n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죠. 작거나 같다. 작다. 여기가 늘은 포함이 안 되니까요. a는 1보다 크거나 같고 n보다는 작아야 되고요. 따라서 a가 k라고 하면 3a가 b보다 작은 거를 만족시키는 b의 경우의 수는요. a가 k니까 여기다 k를 이렇게 대입해 보세요. b는 3k보다 커야 되겠죠. 그러니까 b값은 3k 플러스 1, 3k 플러스 2부터 어디까지? 맨 마지막 3n까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3n까지. 자, 이거 경우의 수니까 개수 세면 되겠죠. 개수는 요거에서 요거 뺀 다음에 플러스 1 해주면 되죠. 연속한 자연수 개수. 그래서 3n에서 얘 뺀 다음에 1 더하면 어차피 요거 1 사라지면 되겠네요. 빼기 3k 이렇게 됩니다. 3으로 묶으면은 n-k. 3으로 묶으면 n-k. 자, 이런 모양이 이렇게 돼야 되고요. 그러므로 pn은 확률은 3nc2 아까 전체가 3nc2였죠. 3nc2분의 이 a, b의 쌍을 다 더하면 되는데 a가 만약에 k가 1부터요. 지금 1부터 1, 2, 3, 4에서 아까 n보다 작으니까 n-1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a, b의 개수는요. 자, 이거를 시그마 이렇게 해주면 돼요. k가 될 수 있는 게 지금 1부터 요거 n보다 작아야 되니까 n-1까지요. 예를 들어 k가 1일 때, a가 1일 때는 b가 나올 수 있는 게 1 집어넣으면 3n-3개 쭉 있고요. a 값이 만약에 2인 경우에 b의 개수도 있겠죠. 이렇게 쭉 나오고 a가 3일 때의 개수, 4일 때의 개수. 그래서 이것들을 다 더하면 되겠죠. 개수들을 다 더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그마 계산 이렇게 해주면요. 3 앞으로 꺼낸 상태에서요. 어차피 k에 대한 시그마니까 n하고는 상관없죠. 3n과 n-1이 곱해집니다. 3에 n에 n-1이 되고요. 뒤에 거는요. 마이너스 3 나오고요. 시그마 k 공식 2분의 n에 n 플러스 1인데 그 n자리에 n-1이 들어가는 겁니다. n-1에 1 더하면 n 이렇게 곱해져요. 그럼 여기 n-1에 n 이거 똑같죠? 똑같으니까 3에서 2분의 3을 빼주면 2분의 3 되겠죠. 2분의 3에 n에 n-1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2분의 3에 n에 n-1 이렇게 되고요. 그러므로 극한을 보냅니다. 자, 극한을 보내면요. 지금 n에 대한 2차식이죠. 분자도 2차식, 이 분모도 2차식 되면 최고차항 개수만 비교하면 돼요. 3nc1을 구해보면요. 3n에 3n-1 나누기 2 이렇게 되죠. 그리고 지금 분자, 구한 거는 2분의 3에 n에 n-1 이렇게 됩니다. 자, 극한을 보내면은 최고차항 개수만 보면 돼요. 여기 n제곱 되죠. n제곱의 개수가 2분의 3이고요. 여기는 2분의 3. 분모는요. 이거 9n제곱 나오죠. 2분의 9n제곱. 2분의 9. 하면 2 곱하면 사라지고요. 9분의 3이니까 3분의 1이 여기가 다가 됩니다. 다는 3분의 1.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